터키의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우회해 이스탄불 주변을 도는 선박 운하인 이른바 미친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데 첫 번째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도시 서쪽에 있는 사즐리더 댐에서 열린 기공식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18년 통치 기간 동안 취해진 그 어떤 계획보다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계획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수심 20.75m, 폭 27만 5,350m 위 45km 위 수로를 6년 안에 완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의 분석가 요루기식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의 기사에서 제공합니다. 제한된 운하의 첫 번째 다리의 기공은 6월 26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국내 정치 소비의식이었고 건설이 정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은 환경적 우려와 투자 위험으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관여해야 한다는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 있는 터키 은행들조차도 터키의 상위 6개 은행들이 서명한 세계 지속가능성 조약은 커넬 이스탄불에 자금을 대는데 장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새로운 병원, 교량 및 공항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 의심스러운 민관 협력은 공공자금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입액을 대폭 초과 산정했고 이를 달러로 보장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 리라의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 동안에만 수십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운송 및 기타 양보를 위해 보장된 수익 부족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1936년 몽트레 협약 체결 이후 해협 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협약은 해협을 통과하는 해상교통을 관리하기 위해 특정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상선의 자유통행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함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수에즈 운하와 같은 운송 허가를 내주지 않고 통행료도 많이 부과할 수 없지만 터키가 공식적으로 전쟁을 치르지 않는 한 흑해에 들어올 수 있는 선박의 톤수와 종류에 관한 조약의 시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터키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요의 약 3%가 터키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전 세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터키 정부의 성공적인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홍보로 인해 2002년부터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터키는 역내 에너지 수송 및 무역 중심지를 목표로 몇 가지 중요한 천연가스 및 송유관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터키의 새로운 가스 발견이 상업적으로 매력적이고 추가적인 유조선 운항을 추가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처음으로 터키는 흑해 발견에 관한 데이터를 셰브론, 엑손과 공유했습니다. 이스탄불 운하 프로젝트의 찬성론자들은 이 계획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교통량을 증가시키고 이스탄불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벗어나 위험한 선박의 교통을 위한 안전한 교통 조건을 제공하며 진입대기 시간을 줄이고 터키로 가는 교통비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 운하가 흑해 이외의 국가의 해군에게 흑해 접근 제한에 대한 몽트레 조약의 해결 방법을 만들어줄 수도 있다고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운하의 필요성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운송회사들은 새로운 경로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데이터는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톤수는 약간 증가하는 반면 선박의 수는 실제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가 도입한 교통관리 개선으로 인해 보스포루스호에서 간혹 사고가 발생했지만 40년 이상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운송 안전을 더욱 향상시키려면 신규 건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안 안전직원, 최첨단 해상 예인선 및 항법 장비에 투자하면 보다 빠르고 저렴하며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한 잠재적 환경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운하는 이스탄불의 저수지 2개를 파괴하고 이스탄불과 트라체 지역의 모든 지하수 매장지를 오염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되돌릴 수 없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인프라와 교체된 인프라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약 200억 달러가 소요될 수 있는 운하 건설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전체 프로젝트의 건설 계약 가치는 10년 말까지 2,500억 달러의 대규모 지출로 이어집니다. 이스탄불의 모든 고속도로, 도로, 수도관, 송전선, 가스관 및 주변 지역 전체를 교체하고 재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어머니에게는 부패와 연고주의의 기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초기 투자자들 중 정부 장관들과 카타르 국왕계 어머니인 셰이카 모자빈트 나세르 씨는 이미 운하 노선에 대한 토지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러시아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터키를 잘 알고 있는 러시아는 대운하 프로젝트를 국내 정치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침묵을 지켜온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러나 터키가 몬트륙스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다면 앙카라는 더욱 강력한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러시아 대사가 몽트레를 재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터키는 운하 프로젝트의 환경영향 보고서를 편집하여 모든 몬트레의 조건을 새 운하에 적용할 것이며 보스포루스 운하가 교통에 개방될 것임을 명시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측정된 바와 같이 보스포루스호 진입 대기 시간은 평균 13.7시간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강풍과 안개 같은 기상 조건과 유조선에 동반되는 예인성과 소방보트 같은 해안 안전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획물은 새로운 운하가 바람, 안개, 날씨, 그리고 조류에 의해 보스포루스강만큼 혹은 그 이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의 흑해 연안은 제한된 운하에 쉽게 수에즈 운하가 막힐 수 있는 강한 바람으로 유명합니다. 새 운하 비용의 극히 일부만으로도 해안 안전 요원을 늘리고 새롭고 현대적인 예인성과 항해 장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제한된 운하를 통과하는 것이 보스포루스 운하보다 안전할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된 것입니다. 좁고 얕은 운하는 항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위험합니다. 전 세계가 최근에 수에즈 운하의 컨테이너선을 가지고 목격했습니다. 강풍, 전류, 기계적 또는 엔진 고장 또는 사람의 실수로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여 전체 운하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선장들은 터키 언론과 대화하면서 운하보다 보스포루스를 더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한된 운하에 대한 주요 질문은 이 운하가 몽트레 조약을 우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며, 따라서 흑해 이외의 국가의 해군 병력은 흑해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나토 함정들이 흑해에 나토 국기를 부착한 의미 있는 해군 주둔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토 함정들은 평균적으로 나토 함정들이 흑해 이외의 해군 함정들에 대해 허용하는 할당량의 20% 미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몬트륙스는 터키 해협, 보스포루스 및 다르다넬레스 해협을 에게해에서 흑해까지 164마일의 해상 운송 경로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포함합니다. 보스포루스강과 다다넬강을 우회하기 위해 별도의 운하가 건설되지 않는 한 몬트륙스를 우회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된 문제들은 흑해에서 해양 안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우크라이나와 그루지아 같은 나토 협력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 침공을 제한하고, 어쩌면 흑해에서 터키의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에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몬트륙스 조약의 시간 제한에 따라 선박을 순환 배치하는 상설 나토 그룹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커넬 이스탄불은 정부의 우호적이고 부동산 계획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착수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상업용이나 해군용 해상용으로 필요하지는 않다고 말합니다.